안녕하세요. 정신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의해 강의를 맡은 전담조사위원 주효경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7장, 9장, 10장, 11장입니다. 제7장 감염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감염관리는 7.1 감염관리 체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2 세척 및 소독, 멸균 및 세탁물 관리, 그 다음에 7.3의 병동 내 환경위생 관리, 7.4 급식 서비스 관리입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 체계는 먼저 우리가 의료기관의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 관리를 수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한다. 손위생을 수행한다. 감염병 환자를 관리한다. 그래서 신규 항목이 추가로 되어 있고 특별히 손위생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가 결과를 보면은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규정이 예전에는 유무였는데 4주기 평가에서는 상중하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염관리 체계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래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 정기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결과 경영진 보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위생이 있습니다. 전에는 규정이 유무였을 때는 그래도 제목만 있으면 그냥 규정이 있다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번에 바뀐 거는 상중하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의 내용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결과 경영진 보고라든지 내용이 미흡하면 상중하에서 상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규정을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좀 잘 만드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손위생이에요. 손위생 시점은 환자 접촉 전, 예시입니다. 환자 접촉 전, 청결 무균 처치 전, 체액, 분비물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그 다음에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병원에서 정해서 규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예시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예시를 주면은 그대로 예시 그대로 규정집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예시를 드리는데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다. 그러면 병원 구성 요소에 따라서 각각의 병원들이 위원회 위원들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병원장이 누가 되냐.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여기에 예시에 총무과장,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목도 이렇게 넣었지만 그 병원에 감염관리위원으로서 활동할 부서들의 관계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간사는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된다 그랬지만 아닐 경우에는 적절한 시민, 적격 환자를 병원에서 선정해서 간사를 두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 운영은 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2회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서 연2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 및 결과 보고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참석 확인을 위해서 서명, 자 회의록을 작성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참석한 사람은 서명을 꼭 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에 대해서 경영진에 보고한 다음에 관련 직원들과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 활동입니다.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 예방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최근에 유행 발생 조사 및 예방 전력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염관리실에 근무 인력을 배치한다면 예시는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감염관리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교육 이수 시간은 매년 16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서 하는 교육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적격한 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위생 방법입니다. 손위생은 손소독제와 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따라서 병원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위생 방법 예시입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알코올 제제를 이용한 손 마찰에 관한 방법들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장소에 손위생이 필요한 장소에 잘 부착시켜서 손위생 수행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소독제 비치예요. 손위생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바로 즉시 손위생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처치실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침상 출입구라든지 그런 적절한 곳에 비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 체계입니다. 감염관리 체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감염병 환자 관리에 관한 확인이라든지 감염병 질환자 관련 검사 및 조치,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염병 환자 관리는 종류를 나누고 대상과 격리 기간을 병원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접촉 주위에서 의료기관에는 다수인이 있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눈병이라든지 오미라든지 이런 기생충 그런 대상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이가 격리기간을 판단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활동성, 공기 주위에서 활동성 폐결핵 이 내용도 병원에서 검사와 그런 연속, 음성 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병원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입니다. 감염병 환자 관리에 환자에게는 병동에서는 입원 시와 외출 및 외박 후 기원 시에 주로 병동에서 나가는 거는 산책도 있고 입원 처음에 최초로 들어왔을 때 외출 외박일 때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진이나 발열 체크 등 통해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을 확인해요. 그리고 또 외래에서는 환자가 도착하면 담당이 또는 당직이가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인 보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특정 감염 질환의 유행시 최근에 코로나19처럼 유행시 감염관리실은 적절한 예방 및 선별 방법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 절차에서 격리 종류와 그 다음에 필요 물품과 격리 표지 준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맥의 격리는 의료 폐기 용기라든지 N95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 비말 전파 주의 격리 표지 등등 병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물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규정이 있다. 그러면
뭘 보죠? 예, 규정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잘 만드셔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규정은 상중하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겠죠. 위원회를 운영한다 앞에 회의록을 남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된 회의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위생을 수행한다. 이 손위생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서류를 검토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관찰을 합니다. 추적 조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 손위생은 전 부서가 해당이 돼요. 전 부서가 해당되는 거는 손위생이 필요한 부서들이 어떤 부서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얘기해 보세요. 자, 조리장도 필요하고 검사실도 필요하고 약국도 필요하고 병동도 다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일반인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다 손위생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더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 직원이 손위생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위원들이 꼭 뭐 병동 가서 지금부터 손위생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추적 조사를 하다 보면 접촉하는 분들이 그 시점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위생은 언제든지 항상 잘 하고 계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아서 손위생 수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손위생이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염병 환자를 관리한다. 자, 관련 자료 확인은 결핵 환자, 결핵 검진, X선 검사에 대한 시행자에 대한 명단과 결과들을 보겠죠. 그래서 이번 전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검진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 포함해서 관련 검사 및 조치 결과 자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감염과 관련된 추적조사 관련 직원을 면담을 하는데 감염병 환자 확인 방법이라든지 감염병 유행 시 환자 관리 방법 질문 또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판정 기준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보고가 다 충족돼야 되고 위원회 역할이 80% 이상 충족이 되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불충분하면 수행에서도 미충분으로 60나 80 사이에 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상중하로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척, 소독, 멸균 및 세탁물 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7.2는 멸균 물품에 관한 의료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냐. 그 다음에 기구의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멸균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신규로 들어가면서 이 항목은 시범 항목이 됐습니다. 시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탁물 관리 규정과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예, 평가 항목입니다. 세척, 소독, 멸균 및 세탁물 관리. 자, 규정을 내용을 보면은 포함한다. 예, 이것도 포함한다입니다. 그래서 세척, 소독, 멸균 방법, 멸균기 관리, 멸균 물품 관리,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기구 수거 방법이라든지 종류별 세척, 소독, 멸균 방법이라든지 예. 멸균기에 관해서는 점검 주기, 표지자 선택, 판정 결과에 따른 관리, 그 다음에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중앙공급실과 물품 관리가 중앙공급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확인하고 병실, 보관해 있는 병실에 있는 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 물품을 관리하는 곳에 또 중앙공급실 외에 아닌 경우에도 만약에 비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유효기간 준수가 되어 있는지 오염물질과 분리 보관되어 있는지 선입, 선출 관리, 그 다음에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을 규정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척, 소독, 멸균 및 세탁물 관리는 여러분들이 세탁물 관리도 앞에 기구하고 세탁물도 계속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평가가 이어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요. 많은 지적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탁물 관리는 세탁물을 우선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탁물이 주로 병원에서는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수집부터 시작해서 보관, 운반, 그리고 세탁해온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 수집은 그러면 수집에 따르는 장소, 근데 사실 정신의료기관이 이렇게 장소가 넓고 이러지를 않아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들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근데 별도의 구획 그리고 그 장소에 따르는 세탁, 분류 방법에 대해서 게시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의 분리, 수집가, 그 다음에 수집 용기의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적당하는 거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용기가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 보관 장소, 오염 세탁물 보관 장소에서도 이게 병동에서 다 수거가 돼서 중앙 집합 장소에 대한 지적도 관리가 안 돼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세탁물 보관 장소에서는 입원실, 식당, 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장소가 좀 구분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세탁물을 적절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으니까 자꾸 이제 화장실 앞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출입구에 놓는다든지 뭐 이래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염 세탁물 있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 2회 이상 소독 이것이 또 잘 안 되는 규정에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한다. 근데 수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 자료에 밀폐된 용기. 예, 이것도 지적을 좀 많이 당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운반이에요. 운반 용기에 대한 소독. 이것도 운반 용기 소독이 잘 안 돼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난 세탁물에 대해서 어디다 정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것인가 그 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이것 때문에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세탁물 처리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이 내용이 없고 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평가 장소는 뭐 회의실과 서류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앙공급실 또 병동 세탁물 수집 장소 보관 장소 이렇게 되겠죠. 자, 평가 방법은 우선 규정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규정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기구의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그 내용은 추적 조사를 통해서 간호사 해당 직원과 또 관찰을 통해서 관련된 서류와 또 관찰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멸균기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멸균기 점검 주기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표지자 선택 및 판정 결과에 따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공급실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멸균 표시 부착이라든지 표지자 수행 자료 및 효과 측정, 판정 결과에 따른 관리 확인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멸균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비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멸균 물품 보관 장소, 보관 방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척 시 보호구 착용은 보호구를 비치 또 세척 시 사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보면 거의 뭐 최근에 사놓은 새로운 이렇게 포장지도 안 뜯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평가 항목에 넣고 평가를 하는 것은 평소에도 유지를 정말 세척 시 꼭 보호구를 착용해서 직원의 안전을 지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굳이 뭐 새 것을 놔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척기에는 꼭 보호구를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 규정 검토를 하면 됩니다.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예, 관련 자료 확인하겠죠. 특히 아까 얘기한 그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그 내용은 규정에 꼭 넣으셔야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교육을 꼭 시행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이기 때문에 병동의 직원도 해당이 되고 그 업무를 보는 해당 직원이 되고 외부 업체의 직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 수집 장소에 대한 아까 얘기한 구획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수집 용기, 그 다음에 관찰해서 보관 장소, 전체 집합 장소에 대한 관찰을 하고 이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탁물 수집 보관 장소에 대해서 소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수거예요. 병동에서 사용한 기구를 수거를 해서 이 오염된 기구 통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수거를 해서 어디다 두고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척은 어디서 할 것인가. 이 세척도 마땅히 장소가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보면은 직원들 커피 마시는 세면대에서 한다든지 막 이럴 때는 사실 뭐랄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장소를 구획을 좀 구분한다든지 해서 아니면은 또 이것만 세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척 장소를 좀 잘 마련하시고 이걸 또 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기계가 있으면 소독 멸균 기계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 소독이 다 끝난 기구는 다른 그 수거랑 다른 통에 넣어서 병실이나 아니면 그곳에 장소에 보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관도 병실에 있는 보관 장소도 적절한 곳에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스크, 앞치마, 장갑에 대한 보호구를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구에 대해서 관련돼서 세척은 왜 하냐? 이거는 소독, 미생물 숫자를 감소시키고 멸균의 효과를 높이고 최대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면서 세척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과 사람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또 세척 과정에서 보면 손상되거나 녹이 난 장비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 그런 과정과 또 포장이에요. 포장도 사용 시까지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하는데 보면은 헝겊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헝겊이 보니까 계속 그 세척을 하질 않아서 헝겊도 좀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매번 쓰고 그래서 테이프 붙인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된 그런 어떤 상황이고 얼룩이 지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포장 자체가 벌써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헝겊별개는 뚫어지거나 젖거나 열리지 않도록 잘 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온도, 습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젖지 않는 그런 곳에 잘 보관해야 되겠죠. 보면은 싱크대 밑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옆에 보관 장소가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먼지가 유입되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선입 선출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청결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독기구 공급 대장이고 사용기구 반납 대장이고 멸균물품 보관 방법의 이 유효기간이에요. 이것을 규정에 각각의 물품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잘 정하시고 그 유효기간을 잘 지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멸균기가 있다면 멸균기 사용 전에 관리 점검표를 점검을 통해서 하시라고 저희가 예시를 넣었습니다. 준비 적재 멸균 종류 배양에 따른 멸균기 점검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탁물은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용기 색이 동일하거나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다. 또 세탁물을 개방된 공간에서 수집 및 분리 보관이 안 된다. 그리고 규정에 세탁 처리 업무 관련 직원 교육이 누락되어 있고 또 운반 용기에 대한 소독이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집 용기는 항상 뚜껑을 덮어놓고 세탁물이 햄퍼에 넘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며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이 분리하여 이동 시 햄퍼를 밀봉하여서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 중에 개봉을 하게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개수로 카운트하는 세탁 업체하고 개수로 카운트한다고 병실에서
해쳐가지고 개수를 카운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해치는 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병원들이 플라스틱 통에 보관을 많이 해요. 수집을 해요. 용기를 사용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수집 용기에 대해서는 기타하고 오염이 분리가 색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동일하게 사용하게 돼가지고 이게 오염인지 기타인지 아니면은 또 그 수집을 해서 집합 장소에 가면은 한 곳에 다 이렇게 털어서 같이 모아놓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분명히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또 그 일부 병원에서는 겉에다가 큰 그 장을 짜놨어요. 아주 멋있게 잘 짜놨는데 그 안에 있는 수집 용기는 동일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 구분 없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집하는 용기가 반드시 색으로 구분하든 뭐든 구별되게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항상 덮어놔야 되고 또 이렇게 방수가 처리가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염 세탁물이다, 기타 세탁물이다 표기를 해주고 이렇게 분리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해치는 그거에 대해서 인증원에서 조사위원에게 공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탁물 보관 장소로 지정된 장소, 중앙 집합소에서만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운트나 이런 것도 집합장에서 하셔야지 병동에서 해치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탁실 청결 상태 점검표 예시입니다. 예, 주 2회 점검하는 거 소독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 자, 사용한 세탁물 보관실 청소 및 소독 방법 주의에 우리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점검자 서명 누가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물 보관 장소 소독 방법 예시입니다. 바닥 소독과 운반 카트 사용 후 그다음에 기타 환경 소독, 장비 소독. 예, 이것은 참조하셔서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병원 환경에 맞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동 내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규정과 수행과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한다. 이것이 신규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결과도 상중하입니다. 자, 규정에는 이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소독제, 청소 및 소독 방법.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 규정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잘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환경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환경위생 점검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소독제 주기와 청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 만드실 때 잘 참조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가로 됐죠. 개인 보호 착용에 대한 내용 규정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평가 방법 규정 검토하고요. 환경위생관리를 관련 자료를 확인하겠죠. 환경위생 관련 체크 페이퍼를 볼 거고 점검 주기에 따라서 점검 항목 관리했는지 수행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대상은 담당 직원 또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 및 환기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은 병동에 있는 것들에 대한 청결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독 방법 및 소독제 관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 및 소독 도구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범 항목이에요. 환경위생관리 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근데 사실 이게 시범 꼭 뭐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구는 반드시 잘 착용하고 청소를 실시해서 개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병원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시범이라 해도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은 주 오염 부위는 뭐 우리가 많이 있죠. 공기, 침대 커버, 배수구, 싱크대, 침대 난간, 뭐 싱크대, 화장실 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먼지나 흙, 미생물로 오염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직원 환자, 보호자의 손을 통해서 병원 감염의 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경관리의 기본 원칙 예시인데 선생님들이 규정을 만들 때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식 서비스 관리입니다. 급식 서비스는 환자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 조리기구 및 장비, 조리장 환경, 조리장 직원의 위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규정이 있다. 식재료를 관리한다. 조리기구, 장비,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 그 다음에 위탁 서비스를 관리한다입니다. 이것도 평가 결과가 상중하이고 혹시 위탁을 처리할 경우에는 미해당에 해당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 규정도 이 내용도 다 포함한다입니다. 식재료 관리, 조리기구 장비 관리, 조리장 환경 관리, 직원 개인위생관리, 위탁 서비스 관리. 예,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도 급식 서비스 관리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 검수, 식재료 보관, 또 뭐 식기 및 조리기구, 또 조리장, 개인위생, 예, 이런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유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평가 방법은 우선 규정을 검토하겠죠. 예, 그리고 타 의료기관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M이 2에서 5 평가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식재료를 관리한다 그랬을 때 식재료의 검수일지, 식재료 보관 장소일지 이런 경우를 이 자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영양사, 조리장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찰은 식재료 보관 장소, 온도 및 습도, 청소 확인을 하고 식재료의 보관 상태를 봅니다. 전처리, 전후의 보관 상태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조리기구 및 장비를 관리한다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냉장, 냉동고 온도 일지를 확인하는데 온도는 잘 측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온도가 잘못됐는데 계속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냉장고, 냉동고가 성해가 많이 있다든지 부식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기, 조리기구, 장비 관리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전염병 환자에 대한 식기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내용에 대해서 병원이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찰 사항에서는 식재료별 조리기구 분리 사용 및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배식차, 식기, 세척기, 냉장고, 냉동고에 대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장 환경을 관리한다는 조리장 환경 관련 점검 자료를 보고 구충구서 관련 방역 또는 소독 확인서를 봅니다. 관찰에서는 오염구역, 청결구역의 구획 구분, 동선 확인, 청소 상태, 음식물 쓰레기 및 보관 처리에 관한 내용을 관찰하게 돼요. 근데 노후된 그 조리장들이 굉장히 많고 바닥 타일이 깨지고 물이 흐르고 또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 있고 냄새가 심하고 또 이런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환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출입구 문이 관리가 안 돼서 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이것은 유증상 관리, 영양사 조리장 직원을 상대로 해서 유증상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리고 구역별 복장, 예, 이 구역별 복장들에 대한 질문 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손위생에서 얘기했듯이 조리장의 손위생입니다. 그래서 세면대가 없을 경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손위생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보게 되는데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은 형식적으로 그 손소독제를 접근할 수 없게 막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이거는 있다고만 볼 수 있는 거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위탁 서비스를 관리한다. 감염관리 ST 추적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르는 식재료, 조리기구 및 장비, 조리장 환경, 조리 똑같이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조리장은 다시 말하면 오염구역과 위생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위생구역은 상차림구역, 조리구역, 전처리, 식기세척구역.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해놓고 구역을 구분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검수서예요. 검수서에 보면은 식품 포장 온도 상태, 유통기한, 품질 상태, 원산지, 조치사항. 예,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검수한 사람의 검수자 서명까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도관리표입니다. 온도 측정 기준과 측정 주기, 측정 시점에 따라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재료 관리, 예, 상온 창고 내부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해놓고 전처리 가정에 보면은 이렇게 바트에 넣고 뚜껑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라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색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놓고 분리 사용하시고 보관도 분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지입니다. 조리 및 준비된 식품의 제조일자 라벨은 품명, 그 다음에 입고일, 유통기한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관된 용기에다가 부착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재료 관리, 이것은 분리보관, 여기에서 보존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보존식도 라벨을 통해서 영하 18도 이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104시간 이상 보관한 내용입니다. 음식재료는 분리, 이것도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재료를 분리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금육류, 어패류, 김치류, 조리식품, 양념류, 예, 그리고 외부에도 냉장, 냉동 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온도계를 부착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예요. 출입구에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오갈 때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희생락스 발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소독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조리장 청소 점검표, 그 다음에 조리장 온도 습도 일상 점검표 부착해 놓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일 위생 안전 점검표 위생입니다. 예시입니다. 예. 예, 다음은 9장 인적자원관리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정보관리, 직원교육, 직원안전관리활동, 폭력 예방 및 관리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사정보관리는 인사정보관리와 직원관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정보관리는 환자의 진료 및 치료 결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격한 인력의 의료 인력을 갖추고 인사정보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은 유무로 평가 결과를 내리고 다른 것은 상중하입니다. 자,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규정에 포함될 내용들은 인사정보에 대해서 면허 또는 자격유지, 그 다음에 근무 경력, 교육 및 훈련, 인사고과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료인력의 법적 기준은 정신건강, 종전과 같이 다 바뀐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예, 그리고 수는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보고 납병원 환자 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예. 자, 평가 방법은 인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규정 먼저 검토하겠고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인사정보 관련 정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격, 경력, 교육 및 훈련, 인사고과 등 관리 자료를 확인하여서 정보 관리를 평가표에 기입하시면 되고
예, 이것을 얼마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정보 카드를 관련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거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 인력의 법적 기준은 이것은 저희가 조사할 때 평가할 때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운영 현황표를 가지고 하면서 외래 환자 또 납병원 환자 해서 대비해서 계산을 하고, 의료 인력 근거 자료, 직원 명부 및 인사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기관 신고 자료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 인사정보 카드 예시입니다. 예,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에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꼭 뭘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인사정보 카드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정보 확인 과정입니다. 이것도 종종 누락이 돼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경우인데 매년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병원에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원 교육은 직원의 직무 능력 발전과 자격 유지 및 업무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이 있다. 계획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획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렇지만 매년 연초에 한번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그 항목들이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폼으로 해서 계획서를 계속 작성하고 가지고 계시면서 매년 그에 따르는 자료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획서를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이 계획서가 전에는 유무여가지고 대략 뭐 계획서, 계획 뭐 이렇게만 있어도 다 있다고 표시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는 상중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부실하다 그러면 그 밑에 수행하는 데 있어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 수행 필수 교육, 그다음에 인권 교육, 직무 특성화 교육, 이렇게 정신의료기관에는 3가지를 보는데 인권 교육이 이번에 필수 교육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정신의료기관은 인권 교육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직원교육 규정에 포함될 것은 직원교육 연간 계획 수립이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는 시행 시기, 예산 계속 나오죠. 요번까지는 그래서 예산은 봐줬어요. 예산 꼭 넣으시고 교육 대상, 그다음에 교육 주제, 필수 교육, 인권 교육, 특성화 교육 내시면 되고, 교육 시간에서 특별히 시간을 명시한 것은 인권 교육은 4시간이에요. 그리고 교육 강사 및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이라든지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평가 방법은 계획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계획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 다 같이 시행 시기, 예산, 교육 대상, 주제, 교육 시간, 교육 강사, 또 교육 방법 여부 이런 내용들이 다 충족이 돼야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직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교육. 정신과에서는 신입 재직 직원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 해당되는 건 소방교육, 내용이 어떤 것들인 것. 자, 기억하시나요? 자, 교육은 온라인 집체 교육, 또 소규모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심폐소생 교육은 반드시 실습을 포함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인권 교육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인권 교육은 인력개발원이나 뭐 여러 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4시간이고 교육의 구분은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이 교육은 다릅니다. 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장이 4시간씩 이수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다 바뀌었죠, 사실. 근데 이것도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반은 그 출생연도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교육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온라인 교육인지 대면 교육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내용 파악하셔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인권교육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일찍 종료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막판에 평가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라인 교육으로 가는지 대면 교육으로 가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이거는 복지부에서 그 인권교육 지정기관에서만 받으셔야 돼요. 간혹 보니까 제가 의원 평가할 때 보는데 기관도 아니고 강사가 아닌 사람이 교육을 이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화 교육. 특성화 교육은 병원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이수하시면 되고, 자, 직무와 관련된 학회나 보수교육 이수, 이것도 특성화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병원에서 취합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계에서 예시입니다. 개인별 혹시 이런 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누가 누락돼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됐을 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교육 숫자 이수한 것도 파악하지만 저희가 또 랜덤으로 선정해서 이수 여부를 파악했을 때 그 대상자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병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이런 개인별 교육 기록 카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산은 뭐 담당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경영하시는 분이 결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품위서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을 했는데 그런 결과 보고서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이게 없어서 우린 했다. 특히 이제 소방교육에서 소방소에서 해서 병원에다 남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만드셔야 돼요. 소방교육 훈련을 받았으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참여자에 대한 확인증, 참여한 사람에 대한 것은 항상 반드시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누가 했는지 내용을 꼭 기록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만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하지만 서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8월에 교육을 받았는데 겨울에 파카를 입고 있네. 이게 했는데 이게 좀 그 심증은 가지만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인정은 하지만 또 약간 미묘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사진도 중요하고 또 참여자에 대한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도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석자에 대한 명단과 서명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원 안전관리 활동이에요. 자, 직원은 건강유지 및 업무와 관련된 직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직원 안전사고를 관리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용이 규정이 있다, 계획이 있다, 수행한다, 또 그거에 대한 보고하고 치료 관리한다. 여기에 치료 관리한다 이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직원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보고한 것까지만 있지만 거기에서 치료하고 관리한 거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죠. 영수증이나 뭐 기록이나 이런 것들 꼭 같이 남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정 여기 또 다 상중하로 평가가 되고 이 항목은 필수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지만 필수는 어떻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규정 내용에 포함될 내용들. 연간계획에는 건강검진, 또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또 직원의 예방접종, 직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 또 유해물질 유해 환경관리, 직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및 유해 환경관리는 우리가 시설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시다가 중복되는 것은 그 중복되는 거 먼저 정리된 내용에 어디 기준 참조 이렇게 같이 정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된 내용을 계속 넣지 말고 장에 몰아서 정리해 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특수검진 예시입니다. 예, 이것도 특수검진 해당 직원은 영상의학과,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야간근로자, 유해학물질 취급부서. 자, 야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후 12개월마다 해당되는 그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자에 해당되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밤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한 경우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시간 중 작업을 60시간 수행한 경우. 그래서 어디는 이것을 시간을 줄이거나 어디는 우리는 이 시간에는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8시간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수면을 취해도 그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으로 간주하면 검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특수건강검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안전관리 활동에 있어서 규정. 자, 다음에 안전사고 유형, 직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그 다음에 보고 절차 공지하고 직원 감염 노출 외에 안전사고로 구분해서 보고하고 치료 및 관리한다. 그래서 노출 시 보고 및 관리 예시는 보고 대상, 보고받는 부서 및 담당자, 보고 내용, 관리 방법 이거에 따라서 정리를 규정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경영진한테 보고한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먼저 규정을 검토하겠죠. 그리고 계획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계획, 여기도 연간계획, 시기와 반드시 예산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을 수행한다. 이것은 계획에 의한 계획서에 있는 것들이 다 수행이 됐는지 확인하겠죠. 예, 그래서 계획에 의한 것들을 수행하신 것을 자료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원 안전 사고 발생 시 보고하고 치료 및 관리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고하고 처리 결과 경영진에 보고한 자료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또 질문을 해요. 너희가 안전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느냐. 그 보고 절차에 대해서 일부 병동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그냥 나는 병원 어떤 경영지까지 보고하는 걸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부서장한테 보고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고 절차라는 것은 이 경영지까지 보고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공지를 하셔서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고 절차 공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 여기에 공지 여부를 병원이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게시판, 우리는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정리한 걸 가지고 그대로 확인하는지 평가하실 겁니다. 예, 직원안전사고 보고 체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 규정을 검토하다 보면은 규정의 내용과 이 보고 체계의 흐름도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공상처리 부서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상처리하는 총무과에다가 처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사님한테 결제한다. 뭐 이렇게 결제가 여기에 이사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고 규정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규정과 이 흐름도도 좀 일치가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보기에는 혼돈하지 않게끔 잘 게시를 해주고 잘 그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직원 안전 사고는 감염 노출 보고서랑 직원 중 그 감염 노출 외의 안전사고 그거는 두 개가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고 체계도 다를 것 같아요. 감염 노출에 관계된 것은 어디로 갈까요? 보고서가. 그렇죠. 감염관리위원회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공상처리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거의 병원의 구조에 그 QPS 위원회나 이거는 병원에서 정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총무과로 간다든지 병원의 조직도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데 감염 노출과 그 외에 안전사고 보고 체계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원 감염성 질환 노출 보고서예요. 예,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직원 안전 사고 보고서입니다. 자, 직원 안전 연간 계획서 예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서명, 또 종류, 일정, 또 대상, 전 직원인지 신입인지,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예산. 이건 분명히 예방접종 뭐 이거는 병원에서 접종하는 뭐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비 부담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비 부담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맞으려면 맞아라, 접종을 하려면 하러라.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인 병원에 있는 구성 인원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것들은 매번 연말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어떤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앞에서 이제 교육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획서를 보면은 계획서를 분명히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제를 최종엔 누구한테 결제를 받고, 근데 보면은 계획서에 보면은 이 작성일이 없어요. 결제일이든 작성일이든 언제 했는지가 잘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으니까 그냥 속은 내용은 어떤 2019년인데 이 앞에만 20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서들이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원 공지예요. 이렇게 게시판에 공지도 하게 되고 뭐 병원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예. 자, 새롭게 신규로 들어간 폭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존중을 위해서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폭력 예방에 대한 규정과 수행과 또 의료기관 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원과 환자 폭력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이 두 항목은 시범 항목이고 평가 결과는 상중하, 예, 상중하입니다. 자, 폭력 예방 및 관리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폭력의 정의. 자, 폭력의 정의는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관리 범위는 환자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예, 그 다음에 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들, 또 그래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활용 교육 시행은 예시로 드린 내용들을 참조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력 상담 및 신고 절차 및 안내 방법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평가 방법은 규정을 먼저 검토하겠죠. 그리고 수행을 봅니다. 그래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관련 홍보라든지 교육 시행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교육과 홍보 이런 자료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3주기 평가에도 지금 종종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보안 인력은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보안 인력 수가와 안전관리료가 같이 포함돼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병원들이 배치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비상벨, 비상문, 보안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비상벨도 아직까지도 병동에도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간혹 이럴 때 직원 안전상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면 뭐 소리를 지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한다. 근데 사실 전화를 할 데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또 이 규정에 보면은 이 상황에서의 그 대처가 혼돈스럽게 여러 개를 많이 넣는 경우가 꽤 있어요. 비상벨, 또 그 무전기, 전화, 근데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빠른 즉시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원이 모색해서 정말 환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 환자에게 폭력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예, 그래서 폭력 상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그 전 부서에 폭력 상담 신고 안내해서 게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의료시설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경험이 여성 의사에게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그 생명의 위협,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도 이런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지 또 폭력에 노출돼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6에 의하면 보안장치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적용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 내용이니까 아마 의료기관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보안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고충상담 일지 예시이고요. 예시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접수해서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결과 보고하고 뭐 인사위원회가 있다면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이것을 어떤 그 판단을 하고 종결하고 확정 시 징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예시이고요. 또 직원 폭력 사고 조치 및 직원 보호 절차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라든지 피해 직원 보호 절차라든지 이런 예시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10장 시설 및 환경관리입니다. 시설 및 환경관리 비교표입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시설 및 환경관리, 설비 시스템, 인증에서는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평가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평가기관 대상병원에서도 굉장히 그런 시설 및 환경관리가 필요로 하고 설비 시스템 관리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리가 추가로 됐습니다. 자, 시설 및 환경관리 평가기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안전관련법은 아마 병원들이 이거는 관련 기관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법규명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점검 주기가 있고 그거에 따른 수행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이나 수도법, 하수도법 이런 거에 따르는 그 점검 주기에 따르는 점검을 수행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도시가스라든지 실내공기질 폐기물 관리법 승강기. 자, 여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점검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실시해 주시고 그 실시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동 기능 점검,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이고 각각 연 1회 실시하는 이것은 거의 이제 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내용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설 및 환경관리는 이거는 환자, 내용객, 직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고 이것도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행한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 결과는 상중하입니다. 시설 및 환경관리에 있어서 내용에 이 내용도 포함한다.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대상물, 대상별 업무 구분 및 책임 한계. 여기에서 책임 한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그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것을 책임 한계를 구분해 주면 되고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연간 계획 수립. 그래서
점검 주기, 유지, 보수, 개선.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점검, 유지, 보수, 개선. 점검을 했어요. 이걸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개선은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설 환경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 교육은 해당 업무 담당자예요. 시설과 관계된 업무 담당자.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걸 질문하면은 업무 담당자분 교육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혼자인데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누구를 시키느냐. 뭘 교육을 이래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을 꼭 내가 스스로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해당 관련된 내용을 관련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한 분 있고 직원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 한 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거기에 맞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다 아는데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곤란하고요.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방법은 규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이것도 시기와 예산, 이것도 예산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산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자, 교육 내용 볼게요. 교육 시행 자료는 업무 담당자 및 직원은 재직 중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업무 담당자 교육에 보면은 외부 교육 및 내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는 시키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관부서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를 활용한 교육도 가능하다. 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관리한 수행 자료를 보고 시설 담당 직원한테 수행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또 건축물,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의미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 시설물을 보실 때는 평가할 때 보면 옥상에서 지하까지 시설물은 주로 지하에 많이 있고 또 5개 건물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옥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병원 전체를 다 구석구석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볼 때 통로라든지 이런데 설마 거기 가겠어? 그렇지만 또 이거는 추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시설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선을 다니면서 다 보기 때문에 동선에서 혹시 다른 평가 항목이 지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안전 계획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계획서가 결제 라인이 있어야 되고 작성일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자 설명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과 추진 일정 또 언제 하겠다. 점검자 명단도 작성을 꼭 넣으시고 이게 이제 담당자를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도 같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예시예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에서는 작동기능 점검과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것도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 시스템, 환자 진료를 위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서 이것도 필수적인 전기, 물 공급, 수질 감시, 그 다음에 의료가스, 공기정화, 환기 등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보수, 개선. 자, 검사, 유지, 보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규정과 관리와
또 이것도 평가도 상중하이고 설치가는 해당이 안 되고 예, 정규 항목입니다. 예,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설비, 급수설비, 의료가스, 진공설비, 실내공기지. 정신의료기관에는 진공설비 관리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의료가스, 이동형 산소가 많이 주로 있죠. 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형 산소가 라고 해도 이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형 산소에 포함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규정이 있다. 규정을 검토하고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관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지난번에 빠졌는데 이 전기 설비에 있는 거에는 작업 안전 수칙이 있어요. 작업 안전 수칙. 자, 이 작업 안전 수칙은 전기나 급수 관리나 이럴 때는 다 틀리겠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설비에 따라서 작업 안전 수칙을 반드시 잘 부착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급수 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것도 급수 설비 수질 감시 관리 자료와 또 현장을 확인하고 그거를 평가표에 기입하게 됩니다. 자,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이거 자료라는 거는 평소에 아까 점검 주기라든지 외부 진단 받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직접 평가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실내 공기질 측정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실내 공기질은 정리할 수 있죠. 환기를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방법 같이 규정에 정리된 내용대로 그런 내용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설비 시스템에 있어서 비상발전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UPS 점검이라든지 발전기 무부하 시험이라든지 발전기 부하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월간 점검한다. 그러면 월로 점검하신 것들이 내용들이 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비상발전기와 UPS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분전반이에요. 분전반은 많이 있죠. 이 분전반은 항상 열 수 있어야 되고 복도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분전반 앞에는 어떤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전반 앞에 가보면 이렇게 좀 평가 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고 혹시 이 분전반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놓여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점검표를 안에다가 문에다가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착해 놓고 누락되지 않고 점검을 잘 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수조예요. 자,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바닥에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열려 있거나 이럴 땐 이 저수조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 장치를 잘 해놓고 이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많이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저수조의 꼭대기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낙엽이나 이런 이물질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소하시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평가위원들이 이 저수조 꼭대기까지 올라가신다는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면 평가위원들이 저 저수조 위에 좀 사진 좀 찍어가지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 부분까지도 청소를 잘 해놓으시면 되고 저수조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에 올라갈 때 직원이 혹시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까지도 잘 되어 있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잘 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수조 청소입니다. 저수조는 면적에 따라서 이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저수소 청소하고 월 1회 저수소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그리고 대형일 경우에는 뭐 매년 검사일로부터 이렇게 수돗물을 점검한다. 이런 거는 아마 해당 기관에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잘 참조하셔서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비 시스템 관리 예시입니다. 예, 점검 주기. 예. 그 다음에 냉각탑이에요. 이것은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하시면 되겠죠. 검사 주기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자체 또는 위탁해서 관리도 하고, 예, 검사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 용기예요. 가스 용기는 충전용기가 넘어지면은 용기 밸브가 파손될 수 있고, 용기 밸브가 파손되면 용기 내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면서 용기의 심한 요동 및 폭풍 압으로 인해서 2차적인 시설 파손, 인명 피해까지 재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면에 고정을 잘 해서 쓰러지지 않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용한 거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사용 가스 용기에 대해서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설비를 보기 위해서 지하에 갔는데 이것이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라 해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에 대해서는 오래된 거에 대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공 탱크 및 진공 펌프입니다. 예, 이것은 아마 대형 병원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여기까지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비 시스템에서 실내 공기질입니다. 의료시설 면적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2년에 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따라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시설에 있어서 입원실의 법적 기준, 보호실의 법적 기준, 상담실, 병실의 상시 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 시설에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이 항목이 필수 항목인 거 뭐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는 유무와 또 미해당에 있는 데가 있죠. 이 미해당이라는 것은 50병상 미만의 개방병동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 상시 관리자는 정규이면서 상중하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을 보면은 입원실 면적은 법적 기준은 아직까지 이것도 바뀌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입원실 면적 한 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사실 이것이 보면은 다른 면적을 포함해서 같이 있으면서 입원실의 바닥 면적이 굉장히 적은 면이 있죠. 그리고 일실이 아직까지도 10인 이하, 뭐 최근에 국가인권에서도 10인 이하에 대한 시설 기준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감염 원인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원인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방병동 운영에 있어서 입원 환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실은 1에서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폐쇄병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운영은 입원실, 응급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입원 환자 1명으로 한다. 입원실, 응급실 많이 시정이 됐어요. 보호실에 입원하면 환자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뭐 들어가 있고 뭐 하지만 저희가 이번 보호실에 입실되는 순간에서는 보호일지 경를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잠금 장치를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열어놓으니까 환자들이 그냥 수시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가 놓도록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시근로자입니다. 상담실 법적 기준에 있어서 1개 를 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동 내 주야간 상시 근로자를 지정해서 각 층, 각 병동. 예, 이것은 잘 그래도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이번 면적에 있어서 그 도면, 자, 분명히 관련 자료는 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설허가나 개소, 병원이 개설을 변경했을 때 변경 서류 같이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병상수 근거 서류를, 지금 병상수라는 거는 총 병상수가 있지만 각 실마다 몇 명이 배정돼 있는지 그 인원이 좀 제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10인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저희가 환자 수를 셀 수는 없지만 매트레스나 침대 개수로 봐서 특히 저 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10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환자가 10명 이상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서는 각 병실에 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 그걸 제출해주면 저희가 가서 직접 그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면을 준비하시고 병상에 따라서 각 병실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빨리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실에 대한 법적 기준이죠. 이것도 초기에 의료기관이 분명히 도면에 신고를 여기는 보호실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호실이 변경되었거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면에 보호실로 지정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독 또 그 안전장치 구비, 지금 정신건강 사업 안내에 있어서 벽면이라든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마 4주기 때는 적용이 돼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일부 병원들이 보호실에 그 보호벽을 안전장치를 좀 해놓은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실은 의료기관 도면의 상담실로, 이것도 도면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 공간인 것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병실들 상시 관리 근무한다. 이것은 나눠야죠. 시설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이거는 시설안전에 관계된 부분이고, 병동 내 주야 간의 상시 근무자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보면은 그 각 여러 층을 병원이 운영하고 있을 때 스테이션을 하나로 운영을 하면서 한 층은 근무자가 지정돼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한 층에 근무자가 없고 거기에 그냥 전화번호가 있고, 또 특히 거기에는 만약에 보호사 호출이나 간호사 호출할 때 전화번호까지 딱 있어서 환자한테 전화를 해라. 그리고 야간에는 잠궈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는 반드시 근무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저희가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표에 그 해당되는 층의 근무자를 지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물질 관리예요. 이것도 유해학물질, 의료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과 유해학물질, 지금 우리가 유해학물질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의료 폐기물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상중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규정에는 유해학물질 목록 관리, 그다음 유해학물질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목록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병원의 전체 유해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다 신고를 해라.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라 해도 또 누락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요번에 가보니까 에탄올을 좀 가지고 있는 그 부서, 약국,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고 그 목록을 매년 점검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누락되지 않게 병원에서 잘 정하고 그 목록대로 목록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 정리하시고, 이걸 또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신고하게끔 한다든지, 신고는 어떻게 하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취급,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규정에 넣으시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는 입출고 관리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구매해서 이것을 해당되는 조리장한테 배출하는, 출고하는 이런 과정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보관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보관 장소를 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보관 장소에는 경고문을 부착한다든지 또 그 보관 장소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관리되는 자료들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질은 회사의 전용 용기를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고 다른 용기에 분리 보관했을 때는 라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라벨 꼭 기억하시고 보호구 착용, 유해물질 취급 시 착용하는 내용들에 대한 규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기물은 이것도 뭐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죠. 시작 그 수집 용기부터 시작해서 보관 기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순간 그 관련 부서에서 또 이렇게 종종 조사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다 하지만 종류 및 용기, 수집 용기, 또 보관 장소, 보관 창고에 대한 이것도 지적을 인증에서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름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 장비 및 보호구 비치 이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는 우선은 절차가 있다. 그러면 절차를 어디다가 규정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절차는 규정에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 목록도 관리한다. 이 목록도 규정에 넣으셔가지고 전체 각 부서 관리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안전하게 관리하냐 이것은 입출구 관리, 입출구 대장을 얘기하겠죠.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당 직원과 사용 부서에서 이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다음에 보관, 취급, 누출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출 시 대처 방법에 따르는 그 자료도 도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필킷이나 아이워시나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해학 물질 담당 부서에서 또 보관 상태, 또 보건 자료 비치 여부, 보고 착용, 취급 시 착용 여부 이런 것들 스필킷, 아이워시 등 구비 이런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의료 폐기물 이것도 관련 절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절차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규정이 있다로 아니지만 규정에 정리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따로 지침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드시고 의료 폐기물과 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것은 처분 관리 자료 업체가 대행할 경우에는 계약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직접 폐기할 경우는 재활용이나 처분 관련된 자료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반 방법 및 처분 절차를 질문하게 되고 어떻게 나가느냐 수집 장소에 따른 관찰을 하고 보관 장소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병동의 용기에 대한 것도 병동에 가서 확인하고 창고에 대한 보관 창고에 대한 것을 보는데 이 보관 창고에서는 반드시 이 보관 창고의 그 구조가 요구되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돼야 돼요. 보관 장소에. 그 다음에 소독약품 및 장비를 준비하고 보호구 비치하고 소독 여부 내용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유해학물질 관리 그 보관함이에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냥 저희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래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그냥 그 서랍 이런 거 정도 있으셔도 돼요. 그렇게 정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리 보관한 함 정도 만드시면 된다. 꼭 이걸 사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장을 이렇게 만드셨죠. 이렇게 만드셔서 앞에다가 그 표기를 해놓고 또 응급조치 요령도 해놓고 또 접근금지 표지도 해놓고 그리고 아이워시 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필킷에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 물어봐요. 이제 시설에 이제 그런 위험물질이 있어서 비치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치를 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게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비치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비치를 해놨으면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그 부서의 직원들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iWash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비치해놓고 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해물질 점검표. 예. 자, 위험물질 예시입니다.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자, 명칭, 아까 얘기한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 번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소분 용기. 아마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에탄올에 대해서 위험 이전 이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소량 용기에 대해서 100ml 이하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 예, 종종 있습니다. 에탄올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 의료 폐기물 관리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종류, 격리 의료 폐기물, 유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에 따라서 전용 용기가 다 다르죠.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용기에서 분출하는 그런 절차를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 폐기물 관리, 냉장 보관 창고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이게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관 창고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여야 되고 외부인이 출입이 제한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표지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양, 기간, 보관 기간을 적어놓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표지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보이고 지워지고 예전에 적어놓은 글이고 뭐 이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관 창고는 바닥과 암벽은 타일, 콘크리트 된 건물에 성질의 자재로 설치해야 되고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해야 된다. 냉장 시설은 섭씨 4도 이하 설비를 갖추고 보관 중에 냉장 설비 가동 온도계 부착해야 된다. 예,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보관 창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방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이 된다. 그래서 규정이 있다. 목록을 관리한다. 안전하게 관리한다. 목록을 관리한다입니다. 이것도. 자, 목록 관리하는 거 유해물질 목록 있었죠. 의료기기 목록 기억하시 주시고 평가 결과는 상중하입니다. 자, 규정에는 의료기기 목록 관리, 목록을 정리하시고 그에 따른 목록 갱신 주기, 정기적, 비정기적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리 방법입니다. 예방점검, 점검 주기, 정기점검, 일상점검, 그리고 외부 위탁점검 시 위탁관리 절차, 의료기기 사용자 교육입니다. 예, 이 내용들 잘 규정에 넣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기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심전도기라든지 방사선 기기라든지 멸균기, 혈당기 이런 내용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규정을 검토하고 목록을 관리를 하고 기기의 그 전체 병원에 관리가 이루어지는 자료를 확인하면 되고 그거에 따르는 위험도 및 점검 주기를 파악하고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점검 주기 시행 자료를 확인하는데 정기 점검하고 라벨이에요. 라벨을 꼭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 점검한 시행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교육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기기가 있다면 옆에 꼭 매뉴얼을 비치해주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에 대해서 포함을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되니까 같이 매뉴얼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 방법이든지 일상 점검을 방법을 질문합니다.
예, 의료기기 목록 예시입니다. 의료기기는 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슬라이드처럼 고위험, 저위험 예,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기기 관리 예시, 의료장비 점검표입니다. 예시이고요. 일상점검 예시입니다. 예, 이것도 해당되는 병원의 기기에 따라서 일상점검을 하시고 이것도 점검 주기를 뭐 매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아마 정하실 거예요. 이것은 일상점검은 뭐 매일 한다 아니면 각 두 팀마다 한다. 근데 너무 로딩이 많이 가는 걸로 이렇게 안 하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 점검 주기도 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기 힘들게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남이 한다고 우리 병원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 맞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자, 여기는 이제 확인자죠. 확인자를 꼭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수간호사가 그냥 다 한다. 수간호사가 365일 근무하지는 않죠. 자체 실제 수행한 사람이 확인자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재 안전 관리입니다. 하재는 환자 직원을 하재로부터 보호하고 하재 예방, 조기 탐지, 진압, 안전한 대피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서 하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재는 규정이 있다, 계획이 있다,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시설을 관리한다, 소방훈련, 교육, 대응체계가 또 들어갔어요. 대응체계가 분류해서 하나 더 들어갔고 금연입니다. 그리고 금연 외에 모두가 다 필수 항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예방점검. 그래서 법정 점검, 종합정밀 작동 기능 점검 이거에 따르는 개선 활동 예.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와 그거에 따른 개선 활동까지 보건소에 보고되고 개선 활동에서 보고된 내용까지도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 자가점검이 또 있죠. 소방시설 예, 이것도 그 외부에 다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피난기구, 유도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피난 안내도 부착하고 대피로를 점검하고 비상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이에요. 자, 이것도 규정에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규정에 안 넣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획서는 있는데 그리고 계획서에는 일정이 정확하게 있지를 않아요.